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신부 아버지 강태준입니다. 내민 명함 위로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이 장가가는 부잣집 회장이 되어 낯선 여자의 팔짱을 끼고 말이죠. 여보, 누구셔? 아, 사돈이시구나. 저는 태준 씨 아내예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보란 듯이 남편의 팔을 꽉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내 손은 쭈글쭈글한데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은 최고급 정장을 입고 나를 벌레 보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빼앗긴 20년의 세월과 내 남편의 기억, 저 가식적인 여자에게서 반드시 되찾아와야겠습니다. 재벌 사돈이 되어 돌아온 내 남편의 비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대연회장에는 하얀 장미꽃으로 장식된 버질로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민정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5세의 그녀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손도 차갑네. 우진이 신랑 대기실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25세의 늠름한 청년이 된 아들을 바라보며 민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고, 아픈 건 무슨. 내 새끼 장가가는 날인데 엄마가 왜 아파? 긴장은 네가 해야지. 나는 하나도 안 떨린다. 민정이 우진의 넥타이를 다시 메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인어른 되실 분이 워낙 거물급이라서요. 사돈댁이 대기업 회장님 댁이라 엄마가 기죽을까봐 그렇지. 기죽긴 누가 기죽어. 내가 금쪽 같은 내 아들 우진이를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놨는데 사돈이 회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나는 꿀릴 거 하나 없다. 알았지? 민정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우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들을 키운 자신과 대기업 회장 사이의 격차가 느껴졌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자 민정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신부 김수진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민정이 신부를 바라보다가 무심코 신부 측 하객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민정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어깨, 목덜미에 선,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양까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정이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태준이 씨잖아.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 강태준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분명히 태준이었습니다. 민정이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자 옆에 앉아있던 하객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아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현기증이라도 나세요? 아, 네. 아닙니다. 잠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래요. 민정이 다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소탈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정은 태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자 민정은 용기를 내어 태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왼쪽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태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려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다니. 제가 오늘 결혼한 신랑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이셨군요. 반갑습니다. 신부 애비 되는 강태준입니다. 태준이 명함을 건네며 소개했습니다. 명함에는 대성그룹 회장 강태준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라고요? 민정이 명함을 받아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헌데, 제가 사돈 어른을 어디서 배웠던가요? 낯이 참 익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태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못 보셨겠죠. 민정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태준의 팔짱을 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요? 한참 찾았잖아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인사해. 안사돈 되시는 분이야. 여보, 이쪽은 제 집사람 윤미래입니다. 미래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정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준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니. 어머, 안녕하세요, 호호. 수진이 엄마예요. 우리 수진이가 외동딸이라 버릇이 좀 없어도 잘 부탁드려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민정이 어떻게든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사위 이름이 우진군이라고 했죠? 성이 어떻게 됩니까? 태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강우진입니다. 강씨라. 참 묘하네. 나도 강씨인데.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애아빠도 강씨였습니다. 민정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기억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요즘 자꾸 꿈에 어떤 여자가 나와서 우는데 사돈 어른을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미래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여보, 또 그 소리. 의사 선생님이 그거 그냥 개꿈이라고 했잖아요. 기억상실 환자들이 헛것 보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기억상실. 이라고요? 민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별일은 아니고요. 이 양반이 20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옛날 기억이 싹 다 지워졌거든요. 미래가 대답했습니다. 민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라니. 태준이 사라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그 꿈에 나오는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이 민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키가 작고 눈망울이 크고 웃는 게 참 고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꿈에 나오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래가 태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피곤해서 그래.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그렇구려. 사돈 어른,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데 즐겁게 보내시다 가세요. 태준이 민정에게 인사하고 미래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혼자 서서 복잡한 심정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까부터 안색이 영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었어? 우진아. 민정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 내 아버지랑 정말 판박이구나. 오늘따라 더 닮았어. 뜬금없이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는 왜 해? 우진이 의아해했습니다.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너의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그런데 다른 여자와 살고 있고 너는 그 집 딸과 결혼했다고?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들 장가가는 거 보니까 엄마가 주책 맞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네. 축하한다, 내 아들. 민정이 우진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태준과의 결혼 사진, 우진을 임신했을 때 사진, 태준이 갓난아기 우진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태준이 직접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아, 우진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태준. 민정이 그 글씨를 손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분명히 태준의 글씨체였습니다. 도대체 20년 동안 어디서 뭐라고 살았던 거야, 당신?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나를 잊어? 베란다로 나가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했습니다. 내일 당장 찾아가 봐야겠어. 민정이 혼잣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 남편 강태준이 맞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강태준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2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으셨어요. 미래가 대답했습니다. 민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라니. 태준이 사라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꿈에 나오는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이 민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크고 미소가 정말 예뻐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겨운 느낌이 들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래가 태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피곤하시죠? 우리 이제 들어가요. 네, 그럼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태준이 민정에게 인사하고 미래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혼자 서서 복잡한 심정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이상하신데. 우진아. 민정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와 정말 많이 닮았구나. 갑자기 아버지 얘기는 왜 하세요? 우진이 의아해했습니다.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너의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그런데 다른 여자와 살고 있고 너는 그 집 딸과 결혼했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 축하한다, 아들아. 민정이 우진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태준과의 결혼 사진, 우진을 임신했을 때 사진, 태준이 갓난아기 우진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태준이 직접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아, 우진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태준.
민정이 그 글씨를 손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분명히 태준의 글씨체였습니다. 20년 동안 어디서 뭐라고 살았던 거야?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베란다로 나가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면 확실히 알 수 있겠지. 민정이 혼잣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 남편 태준이 맞는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강태준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향원에서 민정은 우진, 수진과 함께 태준과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은 우아했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긴장이야 뭘. 그냥 좋은 분들과 식사하는 거잖아. 민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어머니 뵙기를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수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태준과 미래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회색 정장에 고급스러운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미래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요. 태준이 정중하게 사과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우진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후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태준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지만 그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우진 군, 직업이 뭐죠? 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IT 분야가 전망이 좋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아들을 잘 키우셨네요. 태준의 시선이 민정에게 향했습니다. 민정은 심호흡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이가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민정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텐데요. 남편분을 일찍 여의우셨군요. 태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교통사고로. 20년 전에요. 민정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기억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전이라.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미래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음식이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민정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도 20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태준이 젓가락을 놓고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수진이가 말해줬어요. 기억상실이 되셨다고요. 맞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태준이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미래가 절 구해줬죠. 미래가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위험했어요. 차가 강물에 빠져서 다행히 제가 지나가다 발견했거든요. 민정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물에 빠진 차라니. 그때 경찰이 차를 찾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태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다른 여자가 나와요. 예쁜 여자인데 제게 여보라고 부르면서 웃고 있어요. 미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꿈이야. 기억상실 환자들이 자주 겪는 일이라고 의사가 그랬잖아.
그래도 너무 생생해서요. 태준이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민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태준이 자신을 기억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이 민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크고 미소가 정말 예뻐요.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정겨운 느낌이 들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우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묘사한 여자는 정확히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꿈에서 아기도 나와요? 민정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태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작은 아기가 나와요. 그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고 저도 그 아기를 안아봐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꿈인지 기억인지 헷갈려요. 미래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지만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도 들어요. 뭔가 우자로 시작하는. 우진이요? 민정이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태준이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우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미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미래가 자리를 뜨자 민정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다녀오겠어요. 화장실에서 민정과 미래가 마주 섰습니다. 미래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미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박민정이에요. 강태준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민정이 똑바로 말했습니다. 미래가 크게 웃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태준이의 첫 번째 부인은 저예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망상을 하지 마세요. 망상이라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태준 씨와 3년간 결혼 생활을 했어요. 우진이는 태준 씨의 친아들이에요. 허튼 소리 마세요. 미래가 소리쳤습니다. 태준이는 저와 20년간 함께 살아왔어요.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 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민정이 핸드백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태준과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결혼 사진이에요. 민정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 우진을 안고 있는 태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우진이에요. 태준 씨 아들이에요. 미래가 사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가짜야. 이건 합성이야. 합성이 아니에요. 민정이 사진을 꽉 붙잡았습니다. 태준 씨 손목에 있는 흉터 봐요. 어릴 때 자전거 사고로 생긴 거잖아요. 미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등에 점도 있죠? 왼쪽 어깨뼈 아래쪽에. 당신, 어떻게 그걸? 미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에요? 소리가 들려서 민정이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아, 나야. 민정이야. 정말 기억 안 나? 태준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결혼할 때 너가 내게 준 반지도 있어. 민정이 목걸이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결혼 반지였습니다. 태준이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진이를 임신했을 때 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도 기억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맨날 우진이한테 아빠 노래를 불러줬어. 태준이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 머리가. 미래가 급히 태준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지만 태준의 기억은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얼굴, 우진의 모습, 그리고 행복했던 가족의 순간들이 흐릿하게 남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준은 서재에 혼자 앉아 어젯밤부터 계속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민정이 보여준 사진들, 결혼 반지, 그리고 그녀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태준이 책상 서랍을 열어 20년 전 사고 당시 자신의 소지품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래가 병원에서 가져다 준 지갑, 시계,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지갑을 다시 자세히 뒤져보니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민정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뒷면에는 사랑하는 태준이에게 영원히 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지갑에서 나온 사진인데 어떻게 민정의 사진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예쁜 여자가 여보, 우진이가 아빠를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이라고? 태준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여자가 태준아, 오늘 우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하며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는데 바로 어제 만난 민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며 미래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뭘 하고 있어요? 미래가 태준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이 가져다 준 제 지갑에서 나왔어요. 태준이 사진을 들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건 제가 모르는 사진이네요. 미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분명히 제 지갑에 들어 있었는데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고요. 미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래 씨, 정말로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준이 미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당신을 구해줬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왜 제 기억이 점점 돌아오는 거죠? 태준이 일어서며 미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 씨를 만난 후부터 계속 뭔가 떠오르고 있어요.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 여자가 이상한 최면을 건 거예요. 최면이라고요?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최면인가요? 태준이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커플링이 들어 있었고 안쪽에 TM2004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 지갑에서 나왔는데요. 미래가 급히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는 지금 행복하잖아요. 행복하다고요? 태준이 미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진짜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때 갑자기 또 다른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정이 임신복을 입고 태준아, 우리 아기 이름 뭘로 할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태준이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진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나요? 미래는 더 이상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민정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해숙과 함께 옛 추억이 담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태준이가 살아 있었다는 거야? 해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맞아. 내가 직접 봤는데 틀릴 리 없어.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전혀 기억 못하고 있어. 뭔가 이상해. 기억상실이라고 해도 부인과 아들을 완전히 잊는다는 게 말이 돼? 해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 윤미래라는 여자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민정이 갑자기 뭔가 기억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윤미래? 혹시 키가 크고 파마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하는 여자? 어떻게 알아? 20년 전에 태준이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해숙이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태준이 직장 근처에서 어떤 여자와 카페에 있는 걸 봤거든. 민정이 깜짝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말? 맞아. 그때 너한테 말하려다가 확실하지 않아서 안 했어. 해숙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가 굉장히 흥분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어. 잘 들리지 않았는데 아이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 아이라고? 그리고 태준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단호하게 뭔가를 거절하는 것 같았고 민정의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태준이한테 수진이를 맡아달라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태준이가 거절했다면 그 후에 사고가 났어. 민정이 퍼즐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휴대폰을 꺼내 일정표를 뒤졌습니다. 내가 기록하는 습관이 있거든. 아, 여기 있다. 2005년 3월 15일이야. 태준이 사고가 3월 18일이었으니까 사고 3일 전이었구나.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해숙이랑 카페에 있는데 왜? 빨리 오세요. 강 회장님이 어머니를 찾으시대요. 뭔가 기억이 났다고 하시면서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겠다. 지금 가고 있어. 전화를 끊고 민정이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줄래? 혼자는 무서워. 물론이지. 20년 만의 재회인데 내가 빠질 수 있나? 두 사람은 서둘러 카페를 나섰습니다. 태준의 집 거실에는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우진과 수진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정과 해숙이 도착했을 때 태준이 먼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앉으며 태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억이 났다고 하셨는데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이 테이블 위에 있던 낡은 사진을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제 지갑에서 나왔어요. 민정이 사진을 받아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태준에게 준 사진이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태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민정이 태준에게 준 커플링이 들어 있었고 안쪽에 TM2004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아.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부터 계속 기억이 떠오르고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당신이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든 게 다시 생각나고 있어요. 우진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응, 아들아. 태준이 우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를 혼자 키우게 해서. 아버지. 우진이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미래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미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미래 씨, 변호사는 왜? 변호사 선생님, 저 여자예요. 미래가 민정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의 법적 배우자는 윤미래 씨입니다. 20년 전부터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모든 재산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와 태준이는 합법적으로 결혼했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정이 당황했습니다. 20년 전 결혼증명서는 이미 오래전에 분실했었습니다. 미래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여자는 거짓말쟁이에요. 태준이는 제 남편이에요. 미래의 충격적인 주장이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서려 할 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태준이 인터폰을 확인하자 60대 후반의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할머니가 수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 할머니? 수진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가 왜 여기에? 수진아, 할머니가 너를 20년 동안 찾았단다. 순자 할머니가 수진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강 회장님이 키워주셨는데. 수진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미래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자야. 저 여자가 우리 수진이를 데려간 거야.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정이 다가가며 부축해드렸습니다. 20년 전 수진이 부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저 여자가 나타났어요.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를 잘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데려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저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친손녀란다. 20년 동안 할머니는 수진이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수진이 아기 때 사진이야. 부모님과 함께 찍은 거고 사진 속 아기는 분명히 수진이었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미래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제 딸이에요. 그때 해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20년 전을 증언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태준 씨 사고 3일 전에 이 여자가 태준 씨를 협박하는 걸 봤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미래가 부인했습니다. 거짓말. 해숙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카페에서 아이를 맞지 않으면 후회할 줄 알라고 협박했어요. 태준이 미래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미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태준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미래가 자신을 차에 가둔 채 강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군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래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구해줬다고요. 아니에요. 기억이 돌아왔어요. 태준이 일어서서 미래를 마주봤습니다. 당신이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차를 강으로 밀어넣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미래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여자와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어요. 모든 서류는 위조된 것입니다. 그럴 리 없어요. 미래가 절규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함께 산 게 아니라 저를 속인 거죠.
태준이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이제야 모든 걸 기억했어.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 기억나는 거야? 응.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든 걸 기억해. 태준이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이 부모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진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혼자 두고. 아니에요, 아버지.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수진이 순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 할머니세요? 그럼 우리 수진아. 순자 할머니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미래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는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죠. 태준이 미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미래가 변호사와 함께 황급히 집을 나가면서 도끼 어린 눈빛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미래가 중얼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진짜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태준과 민정, 우진과 수진, 그리고 순자 할머니까지. 정말 꿈 같아.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우리가 다시 만나다니. 태준이 민정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우진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됐네. 네, 오빠. 그런데 이상해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더 큰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태준의 휴대폰으로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사요? 회장님이 정신병에 걸려서 가족관계를 착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윤미래 씨가 접근할 수 있었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태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래의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민정이 태준의 표정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래가 복수를 시작했어.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 맞아. 우리가 함께니까. 민정이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진도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다고.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한 가족애로 가득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사랑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서울 근교에 자리한 2층 양옥집의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태준이 가족을 위해 마련한 새 보금자리에서는 매일 아침 따뜻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 민정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태준이 뒤에서 살며시 안았습니다. 여보, 매일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는데. 민정이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수진의 머리를 빗어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3개월 동안 손녀와 함께 지내시면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예쁘세요.
수진이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예쁘게 해주니까 할머니도 젊어지는구나. 우진이 넥타이를 매며 아버지와 함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대성그룹에서 IT 부서를 맡은 지 3개월, 그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신제품 발표 준비 잘 됐지? 태준이 정장을 입으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자신 있어요. AI 헬스케어 시스템은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5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한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 태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야? 민정이 궁금해했습니다. 비밀이야. 오늘 6시에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 정원으로 나와줘. 우진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무슨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 같네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면 분명 좋은 일이야.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완벽했습니다. 우진의 AI 헬스케어 시스템 발표는 대성공이었고 여러 대기업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진군 정말 대단합니다. 한 임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다니. 태준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진이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20년 동안 어머니가 정말 잘 키워주셨거든요. 오후에는 민정이 태준의 비서실에서 회사 복지제도 개선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민정의 따뜻한 인간성이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부인께서 제안하신 육아휴직 확대 정책이 정말 좋네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민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태준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를 보고 모두 감동했습니다. 정원에는 예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문 사진작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민정이 감격해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걸 기념하는 가족 사진을 찍고 싶었어. 태준이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에는 못했던 걸 이제라도 하는 거야.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할머니 평생 이런 가족 사진 처음이야.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태준과 민정의 부부 사진, 그 다음 우진과 수진의 신혼사진, 순자 할머니와 수진의 할머니 마이너스 손녀 사진, 마지막으로 5명 모두의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모두 웃어보세요. 사진작가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가족의 얼굴에 진심 어린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의 아픔과 그리움이 모두 치유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태준이 또 다른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내며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야? 민정이 상자를 열어보니 새로 만든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지만 안쪽에는 새로운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 앤드 테이 퍼레버 2025. 태준아. 민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늦었지만 다시 한번 청혼하고 싶어. 태준이 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정,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에게 안겼습니다. 물론이야, 바보야. 우진과 수진, 순자 할머니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정원의 조명 아래에서 벌어진 두 번째 프로포즈는 첫 번째보다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태주는 온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파티장에 입장할 때 태준이 민정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우진과 수진, 순자 할머니까지 함께 했습니다. 회장님, 가족분들이 정말 화목해 보이시네요. 한 협력업체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그럼요. 저희 가장 큰 자랑입니다. 태준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파티 중간에 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모든 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는 두 번째 생일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집중했습니다. 30년 전 이 회사를 세운 날, 그리고 3개월 전 진짜 가족을 되찾은 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할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성그룹은 모든 직원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진도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우진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란 외아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숙연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께서 일구신 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수진과 민정, 순자 할머니까지 모두 무대에 올라가 각자의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완벽했어. 태준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분들이 우리 가족을 축하해 주셨어요. 우진이 감격했습니다.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 민정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태준이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에게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모든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완전한 행복 속에 있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과 아픔이 모두 보상받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행복한 장면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윤미래가 더욱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창밖 어둠 속에서 미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곧 이 완벽한 행복에 거대한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2개월 후 평온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이 회사에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렇게 이른 시간에. 민정이 인터폰을 확인하니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강태준 회장님 계십니까? 태준과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국세청이라고? 문을 열자 3명의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류를 내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대성그룹의 세금 포탈 의혹으로 긴급 조사에 들어갑니다. 세금 포탈이라뇨? 태준이 당황하며 항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고발장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해외에서 제보된 상세한 증거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태준이 고발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발자 이름에 윤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가. 태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한 회장님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 진단서도 제출되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관이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입니다. 민정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진단서는 가짜예요. 남편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건 추후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회장님께서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회사 업무에서 배제되셔야 합니다. 그때 우진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큰일입니다. 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 언론사들이 몰려왔어요. 아버지 탈세 혐의 기사가 벌써 포털 사이트에 떴어요. 태준이 휴대폰을 확인하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대성그룹 강태준 탈세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태준이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남편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하지만 미래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을지 몰라.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회사 내부 정보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 조사관들이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9시까지 국세청으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관들이 떠난 후 집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진아? 할머니, 아버지가 잠시 회사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우진이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해결될 거예요. 수진이 태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이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주가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태준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행복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줄이야.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다음 날 오후 태준이 국세청 조사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여러 언론사의 취재진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탈세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정신이상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기자들 사이를 헤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한 기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부인이라는 분이 진짜 부인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태준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럼 20년 전 실종된 분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건가요? 혹시 사기 결혼 아닙니까? 민정이 집에서 나와 태준 옆에 섰습니다. 저는 강태준의 합법적인 아내입니다. 민정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사생활 침해는 그만해 주세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부부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온 가족이 긴장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강태준 회장이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가족관계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가 차가운 목소리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전 부인이 갑자기 나타나 현 부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진이 분노하며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런 방송을 해? 수진이 우진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오빠 화내지 마. 진실은 밝혀질 거야.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한 강 회장의 아들이라는 강우진 씨가 실제로는 다른 남자의 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전자 검사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진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태준이 화를 내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내 아들인 건 분명해. 하지만 아버지, 만약에라도, 만약은 없어. 태준이 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래가 대체 어디까지 갈 작정인 거야? 그때 현관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청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강태준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체포라고요? 민정이 항의했습니다. 아직 조사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태준이 수갑을 차기 전에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게. 아버지. 우진이 달려가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막았습니다. 민정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꼭 돌아와. 태준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할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119에 신고해.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가족들은 할머니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위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실까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수술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주는 체포되고 할머니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복도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내가 태준이를 찾지 않았다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우진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찾은 건 잘한 일이에요. 수진도 민정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미래의 복수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매일 면회를 갔지만 남편의 얼굴은 나날이 야위어 갔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심근경색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셨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정이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할머니는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 의식도 완전히 돌아오셨고.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할머니께까지 걱정을 끼쳐드렸구나. 그런 말하지 마. 이 모든 게 미래 때문이야.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야? 김철수 전 경찰관님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주셨어요. 태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이야? 네.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브레이크 조작 흔적과 미래가 사고 전에 가입한 거액 생명보험 증서까지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우진이 서류를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해외로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도 추적했어요. 변호사님이 내일 재심 신청할 거라고 하셨어요. 민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무죄를 증명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미래가 가만히 있을까? 분명 마지막 발악을 할 거야.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제 미래한테서 또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고. 뭔가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민정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던 수진에게 낯선 남자 2명이 접근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수진 씨죠? 수진이 경계심을 가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잠시 나와서 얘기 좀 하시죠. 남자 중 한 명이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침대에서 불안해하셨습니다. 수진아, 가지 마라. 하지만 남자들은 할머니께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수진이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병원 뒤편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질문하지 말고 그냥 타세요. 수진이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을 빼앗겼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우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전 경찰관과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을 때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진 씨죠? 부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오늘 밤 12시까지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로 혼자 오세요. 그리고 아버지 관련 모든 증거를 가져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부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진이 당황하여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김 형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김철수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는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위험해요.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우진 씨, 일단 증거는 사본으로 준비하세요. 원본은 우리가 보관하고. 우진이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큰일입니다. 수진이가 납치됐어요. 민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우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아, 절대 혼자 가면 안 돼. 경찰과 함께 가야 해. 밤 11시 30분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는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경찰들이 주변에 매복하고 있는 가운데 우진이 홀로 약속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가짜 증거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변의 어둠 속에서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윤미래가 내렸고 뒤따라 수진이 손목이 묶인 채로 내렸습니다. 수진아. 우진이 달려가려 했지만 미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서둘지 마. 증거부터 내놔. 우진이 서류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수진이부터 보내주세요. 아니야. 내가 확인해 본 다음에. 미래가 서류를 받아 훑어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가짜잖아. 수진이를 먼저 보내주면 진짜를 줄게요. 미래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날 속였구나. 그럼 이 여자부터 처리하고. 그 순간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미래가 당황하며 수진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다가오지 마. 이 여자가 다쳐도 좋아? 우진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그때 강 건너편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강력한 조명이 현장을 비췄습니다. 윤미래,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태준이었습니다. 그가 긴급히 석방되어 현장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미래가 놀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태준이 헬기에서 내려와 미래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래야,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 끝이라고?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미래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지. 네가 나를 죽이려 했을 때도.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 그리고 지금도 실패할 거야. 태준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진이를 놓아줘. 네가 원하는 건 나잖아. 미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수진이 몸을 비켜 미래의 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진이 재빨리 수진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네, 오빠. 괜찮아요. 이제 미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윤미래, 체포한다. 미래가 마지막 저항을 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미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20년 동안.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집착이었어. 집착이라고? 미래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래, 집착이었지. 하지만 그게 내 전부였어. 경찰들이 미래를 연행해 갔습니다. 현장에는 태준과 민정, 우진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우진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오셨어요? 김철수 형사님이 새벽에 결정적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어. 그래서 긴급히 석방됐지. 민정이 태준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수진이 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무서웠어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태준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네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강변을 떠났습니다. 한강 위로 떠오르는 새벽해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지는구나. 우리 가족이 모두 안전하고. 태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셔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우리가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그래, 빨리 나아서 우리 가족과 함께 있어야지. 창밖으로는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악몽이 끝나고 진정한 행복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미래가 체포되고 한 달 후 대성그룹 본사는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태준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미래가 횡령한 자금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8시 태준의 회장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매주 월요일마다 가족들이 모여 회사와 가정일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안건부터 확인해 보자. 태준이 의장 역할을 했습니다. 민정이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 복지 확대 방안이고 두 번째는 우진이의 신사업 제안이야. 우진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준비한 AI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좋아, 들어보자.
우진이 자신감 있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특히 할머니처럼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수진이 보조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간호학을 공부한 경험을 살려서 의료진과의 연계 시스템을 담당하고 싶어요. 태준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훌륭한 아이디어야. 민정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머니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퇴원하시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태준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맞다. 오후에 할머니 모시러 가야겠네. 회의가 끝난 후 태준과 민정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 민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20년 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왜 그럴까? 태준이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지금은 매 순간이 기적 같아. 맞아. 아침에 눈 떠서 당신 얼굴 보는 것, 아이들 웃음소리 듣는 것, 할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것. 모든 게 특별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병원에서 순자 할머니의 퇴원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할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수진이 짐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응, 다 됐어. 그런데 정말 집에 가도 되는 거니?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다만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약 드시면 됩니다. 태준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고마워, 태준아.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가 새 생명을 얻었어. 우진이 할머니의 다른 쪽에서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시면 깜짝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인데? 수진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할머니.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거실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가족들이 준비한 할머니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안락의자, 큰 글씨로 된 책들, 뜨개질 도구, 그리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할머니가 감격해 하셨습니다. 민정이 할머니를 안락의자에 앉히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에요. 여기서 편히 쉬시면서 우리가 뭐 하는지 다 보실 수 있어요. 우진이 태블릿을 켜서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옛날 드라마도 보시고 수진이와 화상통화도 하실 수 있어요. 화상통화가 뭐니? 수진이 웃으며 시원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신기해 하시며 박수를 치셨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태준이 할머니께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받으세요.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할머니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언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준비했어요. 수진이 목걸이를 채워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5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김치찌개와 민정이 만든 불고기, 수진이의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되셨는데 요리까지 하시면 민정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야. 가족들 밥상 차리는 게 할머니 낙이거든.
태준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우진도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할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할머니가 뿌듯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힘이 나는구나. 식사 후 거실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미래 씨 횡령과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확정 판결.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런 뉴스는 보고 싶지 않아.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만 생각하자. 수진이 갑자기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가족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됐습니다. 뭔데, 수진아? 우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수진이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갑자기 모든 가족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야? 민정이 일어서며 수진을 안았습니다. 손자가 생긴다고? 태준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뼉을 치셨습니다. 증손자구나. 할머니가 증손자를 볼 수 있다니. 우진이 감격해서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언제부터?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 알았어요. 6주 됐어요. 가족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태준이 샴페인 대신 사이다를 터뜨렸고 민정은 벌써부터 아기방 꾸미기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아이면 도윤이, 여자아이면 서윤이가 어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가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할머니가 이 아이까지 볼 수 있을까? 당연히 보셔야 해요, 할머니. 우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증손자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전 가족들은 서로에게 안녕 인사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사랑이 이제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집 앞 정원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태준과 민정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순자 할머니는 뜨개질로 아기 옷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수진이 임신 7개월의 배를 두드리며 우진과 함께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뭘 만들고 계세요?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증손자 신발이야. 노란색으로 만들고 있어. 우진이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 신발을 제일 먼저 신겨줄게요. 태준이 책을 덮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완벽한 일요일이네. 민정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매일이 이런 것 같아. 20년 전에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그때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강우진입니다. 우진 부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AI 헬스케어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우진이 기뻐하며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 뽑혔어요. 모든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아? 아버지가 기회를 주셔서 가능했어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할머니가 뜨개질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수진이 부모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 민정이 할머니께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부모님께서 분명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진이를 잘 보살피고 있다는 걸 아시고 안심하실 거예요. 해가 서서히 지면서 집안에 따뜻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지난 6개월간의 가족 사진들을 모아 만든 앨범을 깜짝 선물로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6개월 전 정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 가족의 행복은 계속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언제 이런 걸? 민정이 감격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준비했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기록하고 싶었거든.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도 이 앨범을 보면서 자라겠네요. 우진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태어나는지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앨범을 넘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구나. 할머니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 그때 수진이 갑자기 배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수진아, 괜찮아? 우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움직여요. 아마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가족이 수진의 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우와, 정말 움직이네. 우진이 감격했습니다. 태준이 수진의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안녕, 우리 손자야. 할아버지야. 빨리 나와서 우리 가족이 되자. 민정도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증손자야, 증조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 빨리 나와서 할머니 품에 안기렴. 그 순간 집안은 말할 수 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20년의 기다림과 아픔을 모두 이겨낸 가족들이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정원을 덮으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눈이네. 민정이 창문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아내 곁으로 가서 뒤에서 안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완전히 새로운 시작. 우진과 수진도 창가로 와서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안락 의자에서 이 모든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태준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운명은 다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어. 이제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영원히, 영원히. 모든 가족이 함께 말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집안의 따뜻한 불빛은 이 행복한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듯 밤새도록 켜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생명과 함께 다음 세대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힘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이 운명처럼 다시 만나 진정한 행복을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박민정과 강태준, 그리고 우진이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윤미래라는 악인의 치밀한 계획과 복수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태준과 민정은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았고 우진과 수진은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으며 순자 할머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말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